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어젯밤 늦게 잠들었던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눈이 뜨인 건 아니고 혼다 유이치가 흔들어 깨웠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침대를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 더는 문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다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이내 돌아와서 나를 또 깨웠다. 왜요? 하고 나는 눈을 반쯤 뜨고 물었다. 지금 당장 구가씨 방으로 돌아가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요. 왜 그러는데요? 화장실에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다음 살인이 발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만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우리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 공표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좋은 비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소곤거렸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시치미를 뚝 떼고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모토무라 유리에다. 그 말을 하자 혼다는 이미 생각해 두었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물론 그녀가 범인이라면 무의미한 일이지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살그머니 내 방으로 돌아가 1시간쯤 더 잤다. 라운지. 8시가 좀 지나자 단원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나왔다. 어제보다 약간 늦은 시간이다. 구가 가지유키가 맨 먼저, 그 다음은 혼다 유이치가 각각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잠시 후 아마미야 교스케와 다도코로 요시오도 라운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자들의 얼굴에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표정이 어리기 시작했다. 어제 일의 재현인 것처럼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여성 둘 중 한 명이 이 게임의 희생양이 된 게 아닐까 싶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특히 다도코로 요시오는 힐끔힐끔 2층을 올려다보며 곰마냥 라운지를 서성거렸다. 온 신경이 모토무라 유리에에게 가 있을 터였다. 그들의 우려가 한계에 다다른 것은 나카니시 다카코가 일어나서 나왔을 때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자들이 일제히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도코로가 한 발 앞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니, 다들 왜 그래? 사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카코는 자기 옆을 지나쳐 유리의 방으로 향하는 남자들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다도코로 요시오가 문을 두드렸다. 유리에!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자기 뒤에 둘러싼 남자들을 돌아보았다. 열어도 되겠지? 모두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확인한 다도코로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있지 않았던 문은 저항 없이 열렸다.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간 다도코로는 일단 실내를 둘러보고 모토무라 유리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선을 자신의 발치로 향했다.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종이를 주워든 그는 거기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는 분하다는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또 그 종이야? 등 뒤에서 아마미야 교스케가 물었다. 다도코로는 허탈한 표정으로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아, 설정 3이라. 역시 그거였군. 아마미야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모토무라 유리에의 사체에 관해서. 사체는 이 종이가 놓여있는 장소에 쓰러져 있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발견한 사람을 사체의 첫 발견자로 한다. 사체의 전두부에는 둔기로 얻어맞은 흔적이 있고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이 남아있다.
옷차림은 상하 모두 트레이닝복, 그리고 재구는 여전히 눈 속에 갇혀 있으며 전화 등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불가능하다. 이상. 혼다 유이치가 한숨을 깊이 쉬었다. 결국 두 번째 살인이 벌어졌어. 그런데 왜 하필 유리애야? 다도코로 요시오가 신경질적으로 생긴 눈을 더 가늘게 뜨며 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는 듯이 주먹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꼭 그녀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서둘러 없애버리다니. 범인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몹시 안타까운 모양이군. 그야 당연하지. 다도코로가 혼다를 향해 돌아섰다. 이 중에 연극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있고 그 자가 우리를 멋대로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네가 범인인지도 모르지. 혼다가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지금 농담해? 나라면 유리애를 마지막까지 무대에 남겨둘 거야. 그리고 다도코로는 아마미야에게 다가섰다. 솔직히 말해봐. 네가 범인이지? 왜 유리애를 이렇게 빨리 무대에서 끌어내린 거야? 무슨 소리야? 숨겨도 소용없어. 도구 선생님이 범인 배역을 맡길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래? 이봐, 진정해. 혼다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건 추리극이야. 그러니까 범인을 지목하고 싶으면 추리를 해야지. 그렇게 근거도 없이 아무한테나 덤벼들면 안 되지. 그러나 다도코로는 유리애가 사라진 것이 어지간히 못마땅한지 혼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어깨 너머로 아마미야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는지 눈을 껌뻑거리다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라고 사과했다. 혼다가 그런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자, 그럼 여기는 이대로 두고 일단 라운지로 돌아가자.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아마미야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려고 했다. 그때였다. 아니, 잠깐만요. 구가 가즈유키가 나섰다. 그는 침대 옆까지 걸어가서 머리맡에 놓여있는 스탠드를 가리키면서 문 쪽을 돌아봤다. 스탠드 불이 켜져 있군요. 왜일까요? 범인이 찾아왔을 때 켰겠죠.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그리고 방을 나갈 때 깜빡 잊고 안 껐을 거예요. 그럴까요? 구가 가즈유키가 석연치 않은 듯한 표정으로 전기 스탠드를 바라보다가 다들 나가버리자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자신도 방을 나섰다. 이쯤에서 마무리하지. 누가 범인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합시다. 다도코로 요시오가 라운지 한가운데 서서 마치 지휘자처럼 양손을 휘저었다. 이 네 사람 중에 있을 거야. 남자들을 둘러보며 나카니시 다카코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배우는 배우네.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범인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으니 말이야. 왜 네 사람이야? 너도 넣어야지.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내가 범인이 아니란 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지. 우리 중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이 대답할 거야. 뭐 좀 짚히는 사람 없어? 혼다와 다카코의 무의미한 대화에 애가 탔는지 다도코로 요시오가 꽥 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으니 우뚝 서 있는 요시오의 모습만 묘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살해당한 시각이 몇 시쯤으로 설정되어 있을까? 마침내 아마미야 교스케가 입을 열었다. 그야 한밤중이겠지. 혼다 유이치가 대답했다. 이른 아침일 수도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나카니시 다카코를 바라보며 말했다. 스탠드가 켜져 있었잖아요. 날이 밝은 후라면 스탠드를 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한밤중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범인은 방문을 노크해서 유리애 씨가 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습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이었다면 유리애가 수상하게 여겼겠죠. 잠들었으니 노크 정도로는 깨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혼다 유이치가 구가의 말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방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랬다는 얘긴데 아마미야 교스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11시에서 12시 전후겠군. 난 11시에는 이미 침대에 들었어. 다카코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남자들은 묵살했다. 마지막으로 유리에를 본 사람이 누구지? 아마미야가 물었다. 내가 아닐까? 목욕하러 갔다가 탈의실에서 마주쳤거든. 아마 10시쯤이었을 거야. 그 후에 그녀를 만난 사람 있어? 아마미야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그 후에 만난 사람이 범인이군.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아, 참,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우리 중에 범인이 있는 게 확실한데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이 게임이 끝나버리면 도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 다도코로가 7대3으로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연출가의 평가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요시오도 말했지만 하필이면 왜 유리에일까? 나카니시 다카코가 턱을 괜 채 중얼거렸다. 아스코 때와는 달리 어젯밤에는 누구를 노리든 같은 조건이었잖아. 아, 우연일 거야. 남자보다 여자가 노리기 쉽다는 단순한 이유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카쿠 너였어도 이상할 건 없지. 물론 다카쿠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말이지만. 내가 범인이었다면 여성만 연속으로 살해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 그래. 혼다 같은 사람을 노리지 않았을까? 건장한 남성이 살해되는 편이 연극으로서는 더 흥미진진하잖아. 그러니까 범인은 그런 효과를 고려할 만큼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다도쿠로가 범인에 대한 불평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아무튼 단서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혼다 유이치가 양팔을 높이 쳐들고 온몸으로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부탁한다, 범인. 힌트를 조금 더 줘. 네가 아까 이건 추리극이라고 말했잖아. 그래놓고 범인에게 매달리는 건 이상하지. 다도쿠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꼬리를 잡자 혼다는 허허 그랬나? 하고 자신의 머리를 톡톡 쳤다. 아, 거짓말 탐지기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없는 걸 아쉬워해봐야 소용없겠지. 다카코가 혀를 쏙 내밀고 남자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 스스로 범인을 추리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팔짱을 낀 채 반응이 없었다. 각자 생각에 빠져 있겠지만 그 어느 얼굴에도 묘한히 떠오르는 기색은 없었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프네요. 구가 가지유키의 말에 혼다 유이치가 후후 웃고는 아, 다행이다. 누가 그 말 좀 안 해주나 했는데 라고 반색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는지 다들 표정이 누그러졌고 그 덕분에 긴장감이 감돌던 방 안 공기도 얼마간 풀렸다.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유리에가 살해되다니. 다도쿠로 요시오가 길길이 날뛸만도 하다. 그녀가 사라지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반감된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한시빨리 범인을 찾아내서 이런 쓸데없는 수작을 일찌감치 끝내는 게 상책이다. 혼다 유이치와 함께 알리바이를 만든 덕분에 범인은 3명으로 좁혀졌다. 아마미야 교스케, 다도쿠로 요시오, 나카니시 다카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미야지만 엉뚱하게 다도쿠로라는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카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범인에게는 지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 어젯밤 내 침대 머리맡 스탠드에 한때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오늘 아침은 여기 온 후로 가장 조용한 식사 자리였다. 각자 머릿속으로 나름의 추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두들 묵묵히
입만 움직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4명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야 하지만 나와 혼다는 한 명을 생략할 수 있다. 혼다와 눈이 마주치자 녀석은 내게 씩 웃어 보였다. 어때?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하는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혼다에게 선수를 빼앗기면 모두 헛일이다. 녀석에게 져서는 안 된다. 아침을 먹은 후에도 전처럼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는 유리에라는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다. 그녀가 있었기에 다도크로와 아마미야가 자리를 함께하는 일도 많았던 것이다. 다도크로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 모양이다. 그에게는 사건과는 별개로 묻고 싶은 게 있다. 나는 그의 방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문을 연 녀석은 내 얼굴을 보더니 사뭇 의외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물어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자 선뜻 방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뭐죠? 물어볼 일이라는 게. 녀석이 창문 옆에 선 채 어딘가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어젯밤에 모토무라 씨 방에 가셨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다도크로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드러났다. 예. 뭐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게? 시치미를 때도 소용없습니다. 다도크로 씨가 11시 넘어서 모토무라 씨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도크로 씨는 아까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당신이 범인입니까? 그녀를 살해하는 연기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나요? 이렇게 다도크로에게 추궁하려고 나는 어젯밤 세면실 앞에서 유리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 다도크로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녀 방에 갔습니까? 나는 그를 다그쳤다. 다도크로 요시오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더니 내가 봤다고 하자 더는 속일 생각이 없어진 듯 했다. 대신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볼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볼 일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내게만은 그 내용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도크로 씨가 모토무라 씨 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정을 알아본 후에 말하려고요. 그 점은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다도크로가 옆에 있는 침대에 앉았다. 만약 다도크로 씨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라운지로 돌아가서 모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도크로 씨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나 다도크로는 신음소리를 내며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맹세코 사실입니다. 맹세 따위는 소용없어요. 나는 앞머리를 쓸어 올린 후 허리에 손을 얹고 휙 돌아섰다. 어쩔 수 없군요.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비밀에 붙일 도리가 없으니까요. 내가 입구까지 걸어가서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녀석이 나를 불러세웠다. 알았어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자 다도크로는 간살맞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녀석이 한 말의 요지는 모토무라 유리에의 마음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다도크로가 상황을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한 경향도 없잖아 있어 보이지만 유리에가 아마미야를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건 내게도 낭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 혼다 유이치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던가. 물론 본인이 한 말이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꼬치꼬치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하기를 주저하던 사람답지 않게 다도쿠로는 어딘가 모르게 들뜬 기색이었다. 어쩌면 누구에겐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는지도 모른다. 다도쿠로의 방을 나온 나는 복도에서 라운지를 내려다보았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빠른 템포의 곡을 듣는지 몸을 전후 좌우로 흔들었고 그럴 때마다 풍만한 가슴이 위아래로 출렁거렸다. 아마미야 교스케와 혼다 유이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모토무라 유리에의 방에 가보기로 했다. 뭔가 실마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노크 없이 유리에의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아마미야 교스케였다. 그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야, 구가씨도 조사하러 온 겁니까? 내가 우뚝 서 있자 그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탐정 흉내요. 범인이 혹시 뭔가 흘리고 가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죠. 아마미야가 일어서며 탁탁 무릎을 털었다. 아쉽게도 수학은 없네요. 혼다씨도 말했지만 힌트가 너무 부족해요. 네, 어쩌면. 거기까지 말하고서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대본상으로는 아직 사람이 더 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범인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겠군요. 동의하고 나서 저렇게 말하는 아마미야가 정작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 긴장했다. 설령 놀이일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살해당하는 배역을 떠안는 사태는 면하고 싶었다. 나는 시내를 관찰했다. 조금 전까지 모토무라 유리에가 있던 방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침대가 2개 있지만 한쪽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필시 가사하라 아스코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쪽 침대는 이불이 젖혀진 상태였다. 시트의 주름진 모양이 내게는 무척 관능적으로 느껴졌다. 같은 트윈 룸이지만 그 방은 혼다의 방보다 약간 넓었다. 책상이 벽에 붙어 있고 그 책상을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 둥그런 거울이 걸려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그들이 이 방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선반 위에는 여성용 화장품이 질비하게 놓여 있다. 나는 유리에의 립스틱을 찾아보았다. 그걸 찾는다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기도 하군. 아마미야도 옆에 와서 나와 비슷한 느낌을 말했다. 이건 뭐지? 끄트머리에 놓여있는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것으로 손을 뻗던 그는 얼른 그 손을 도로 거두어들였다. 그게 뭔지 깨달았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도 알아챘다. 열려있는 주머니 입구로 생리대가 보였다. 가사하라 아스코나 모토무라 유리에 둘 중 누군가가 생리 중이었던 모양이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욕실에서 유리에를 만났다고 하니 아스코일까? 아니, 아스코도 목욕을 했을 것이다. 탐폰을 사용하면 입욕도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치우는 걸 깜빡했나? 아마미야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리 리얼리티를 살리려 그랬다 해도 이런 물건을 우리 남자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정리하고 방을 나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깜빡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고등학생 때 앞에 앉은 여학생의 서랍에 조그만 주머니가 보여서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여학생은 얼른 그걸 감추더니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단지 그 일 하나로 좋기 일주일은 말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여학생한테 그게 생리대 주머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럴 만큼 남자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이다. 그런 것을 저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책상에서 물러나 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미야는 침대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움직임이 왠지 어색했다. 그러고서 몇 분쯤 지났을 때 타박타박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혼다 유이치가 복도에서 라운지를 내려다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말을 건네자 그는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굳은 표정을 지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 검은 막대기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교스케도 있어요. 마침 잘 됐네요. 뭔가 발견했어? 아마미야가 다가오며 물었다. 둔기야. 뒷마당에 떨어져 있었어. 혼다가 대답했다. 그가 내민 물체는 검은색의 가느다란 금속 꽃병으로 어디에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었다. 뭐? 흉기를 찾았어? 유리애가 둔기로 얻어맞은 후 목이 졸려 죽는 설정이긴 하지만 정말로 흉기가 존재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이게 흉기라는 증거가 있어? 이거 본 적 없어? 혼다가 물었다. 세면실 창가에 놓여있던 거잖아. 나와 아마미야는 동시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군. 범인이 그걸로 유리애를 가격했단 말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허점이 있었군. 아마미야가 감탄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혼다 유이치의 굳은 표정은 여전했다. 자세히 봐. 뭐가 묻어있어. 그러면서 혼다는 꽃병을 내밀었다. 나와 아마미야는 얼굴을 나란히 하고 꽃병을 들여다봤다. 혼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게요. 뭔가 묻어있네요. 그렇죠. 그는 꽃병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렸다. 그리고 암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진짜 피예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나는 아마미야와 함께 망연히 꽃병만 바라보았다. 라운지 오전 11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나카니시 다카코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거칠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모르지.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혼다 유이치가 부르퉁하게 대답했다. 그의 앞에 피 묻은 금속 꽃병이 놓여있고 모두가 그걸 둘러싸듯이 앉아있었다. 어쨌든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여기에 피가 묻어있느냔 말이야. 진짜 피가 확실해? 다도코로 요시오가 뭔가 끔찍한 것이라도 보는 듯한 눈초리로 꽃병을 흘겨봤다. 그런 것 같아. 의심스러우면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너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다면서. 혼다의 말에 다도코로 요시오는 멈칫멈칫 손을 뻗어 꽃병을 집어들고 잠시 들여다보다가 금방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진짜 피가 맞는 것 같아. 그가 말을 살짝 더듬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게 묻어있을까?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아니야. 도고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능히 하고도 남을 거야.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으려는 건지 아마미야 교스케가 평소보다 느릿느릿 말했다. 소도구에 진짜 피를 묻혀놓았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아마미야와는 반대로 혼다가 다급한 말투로 물었다. 그야 물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지. 아마미야의 대답에 혼다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 상상력에 맡겼어. 눈에 갇혔다고 가정해라. 외부와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여기 시신이 있다고 상상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흉기의 리얼리티를 부여했다고? 흉기만이라도 진짜처럼 그런 의도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달리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마미야가 되물었지만 혼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꽃병을 새삼 노려보다가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여러분이 딱히 꺼림칙하지 않다면 나도 상관없어. 단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선생님이 우리를 살짝 놀래키려는 의도였다면 아,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납득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의외로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잖아. 분명 우리를 제대로 겁주려고 그랬을 거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아마미야 교스케가 화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이 손뼉을 치고 나서 양손을 마주 비볐다. 모처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셈이니까 이걸 힌트로 뭔가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꽃병이 원래는 세면실 창가에 놓여 있었다고 했죠. 구가 가지유키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토무라 씨가 살해당한 걸 알기 전에 이 꽃병이 없어졌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 세면실에 있었을까요? 어젯밤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그럼 범인이 모토무라 씨의 방으로 가기 직전에 세면실에 꽃병을 가지러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범행을 마친 후 산장 뒷마당에 버린 거죠. 진짜 피를 묻혀서요. 혼다 유이치가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피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구가 가지유키가 무심코 던진 말이 모두를 다시 생각에 잠기게 했다. 왜 이번에는 먼저 둔기로 가격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했을까? 아스코 때는 헤드폰 줄로 목을 조른 게 전부잖아. 나카니시 다카코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건 범행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아스코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습격한다는 설정이었잖아. 하지만 유리의 경우 범인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건 부자연스러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뜻밖의 저항에 부딪혔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녀가 방문을 여는 순간 먼저 둔기로 가격해서 기절시킨 후 손으로 목을 졸랐을 거야. 마치 현장에서 본 사람처럼 말하는군. 혼다 유이치가 아마미야를 흘기듯이 바라보며 빈정거렸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범인은... 그때 아마미야가 혼다 유이치의 말을 가로막듯이 손을 내밀었다. 머리가 좀 돌아간다고 해서 범인 취급을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범인이라면 이런 추리를 발설하지도 않아. 연막작전일지도 모르지. 네, 참. 나는 명탐정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 아마미야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설사 네가 탐정역이라고 해도 너를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탐정이 알고 보니 범인이라는 설정은 요즘 세상에서는 캐캐 묵은 트릭이라고. 그렇긴 하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공정한 일이야. 녹스의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겠지. 탐정이나 주인공 자신이 범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건 과거의 유물이야. 뭔데 녹스라는 게? 아마미야와 혼다 사이에서 나카니시 다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중국인은 기분 나쁘니까 추리소설에 등장시키면 안 된다고 했던 아저씨야.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다 있어. 인종차별적인 편견이네. 다카코의 말에 두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인종차별이라. 그러네. 나라면 좀 더 그럴듯한 10계명을 만들었을 텐데. 혼다 유이치가 오른손을 펼치고 엄지손가락을 접었다. 첫째, 인간 하나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작가는 명탐정 따위를 만들어내지 마라. 하하 하고 구가 가지유키가 웃음을 터뜨렸다. 흔한 경우죠. 아무 개성도 매력도 없는데 명탐정이라는 타이틀만 붙은 인물이요. 묘사력이 없으니까 이 남자는 두뇌가 명석하고 박학다식하며 행동력도 발군이다 라는 식의 지문이나 늘어놓는 거죠. 하지만 작가의 애정이 남달라서 이름만은 제법 그럴듯하게 붙여요.
둘째, 경찰의 수사력을 폄하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아마미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력을 제대로 그리다 보면 본격 추리물이 성립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눈에 갇힌 외딴 산장 같은 설정이 필요한 거죠. 셋째, 공정하다느니 불공정하다느니 하고 투덜거리지 마라.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작가? 아니면 독자? 둘 다야. 그리고 나서 혼다는 약지를 접었다. 넷째. 됐어. 아마미야가 넌덜머리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듣자고. 그보다 지금은 우리 일이 급하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 모토무라 씨가 꽃병으로 얻어 맞았다는 설정에 관해서였어요. 구가가즈유키가 냉정함을 발휘했다. 맞아요. 혼다가 괜한 소리를 해서 옆길로 샜네. 그러니까 둔기는 기절시키려고 사용한 거네. 나카니시 다카코가 확인하듯이 물었다. 그 과정에서 이마 같은 데가 찢겨져 피가 났다. 그런 설정이구나. 그렇지.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이야기를 되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설정이 왜 필요하지? 혼다 유이치가 꽃병을 집어들며 물었다. 둔기를 사용했다는 건 애초에 피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왜 굳이 피가 난 걸로 설정했을까? 그건 긴박감을 고조하려는 게 아닐까? 이번에도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인간은 피를 보면 흥분하잖아.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긴장감을 높이겠다는 의도 같아. 습성이라. 이봐 요시오, 어디가? 대화에 끼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다도코로 요시오를 혼다가 불러세웠다. 하지만 다도코로는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야 4명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의 방에 가보려고. 왜? 다도코로 요시오는 일단 혼다의 말을 무시하고 복도를 걸어 유리의 방 앞에 다다른 후에야 다시 일동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직 피가 묻어있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 유리의 방을 좀 조사해봐야겠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아까 구가씨와 함께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아마미야의 말에도 다도코로는 대꾸하지 않은 채 유리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다 유이치가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 녀석의 기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유리애가 살해당하는 역이었는데 그 흉기에 진짜 피까지 묻어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겠지. 나 역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가볼까? 혼다가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서더니 경쾌한 걸음걸이로 2층으로 향했다. 요시오는 아직도 유리애에게 미련이 있나 봐. 나카니시 다카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아마미야를 바라봤다. 너희들이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신학 같은 희망을 가지는 거잖아. 나랑 유리애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어머,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다니. 다투기라도 한 거야? 다카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희들이 멋대로 이러쿵저러쿵 한 것뿐이야. 그보다 좀 더 진지하게 추리를 해보자. 아마미야 씨의 추리를 좀 더 발전시켜보죠. 구가 가지유키가 말했다. 범인이 꽃병으로 유리애 씨를 기절시키고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후 범인은 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겠죠.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꽃병을 산장 뒷마당에 버리러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떠오른 듯이 구가가 허공을 노려봤다. 산장 뒷마당에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뒤쪽 출입구에 장화가 놓여 있었으니 범인은 그걸 신었겠군요. 발자국으로 범인을 추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보죠. 거기에도 상황을 설명하는 종이가 붙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장화 발자국이 점점이 남아있다 라고 쓰여있을지도요. 오히려 설명이 없는 편이 이상해요. 아스코가 살해당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출입구를 조사하러 갔을 때도 발자국은 없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발자국이 없을 때만 상황을 설명해주고 범인이 발자국을 남겼을 때는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하잖아요. 하지만 종이가 붙어 있었다면 아까 유이치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나카니시 다카코가 반문했다. 못 봤을 수도 있지. 추워서 내키지 않으면 너는 여기 그냥 있어. 아니야, 갈 거야. 가면 되잖아. 나카니시 다카코도 마지못한 듯이 일어나서 따라왔다. 그런데 그들이 복도 중간쯤 왔을 때 다도쿠로와 혼다가 유리에의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세 사람 앞까지 걸어왔다. 둘 다 왜 그래? 표정이 너무 무시무시하잖아. 이것 좀 봐. 다도쿠로가 내민 것은 조그만 종이 쪽지였다. 그걸 읽던 아마미야의 눈초리가 순식간에 험상궂게 변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유리의 방 안 쓰레기통. 혼다가 대답했다. 너 아까 못 봤어? 쓰레기통? 아니, 얼핏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했어. 마치 큰 실수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하고 나서 아마미야는 분하다는 듯이 쪽지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쓰여있는데 그래? 옆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던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썹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쪽지를 둔기로 삼으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뜻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지. 기분 탓인지 다도쿠로 요시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추리극의 설정상 흉기가 유리의 방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피 묻은 꽃병은 대체 뭐지?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우리는 다시 라운지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그러나 각자의 표정은 조금 전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했다. 종이에 적혀있던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이 종이를 둔기, 즉 세면실의 꽃병으로 한다. 다도쿠로가 히스테리를 부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쪽지를 흉기로 설정한다면 혼다가 발견한 진짜 꽃병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좀 불공정할 수도 있겠지만 흥분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탓인지 다도쿠로가 목이 메인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이 흉기건에 관해서만은 범인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는 기분이 찜찜해서 연극이고 뭐고. 지금 범인더러 직접 나서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혼다 유이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범인이 직접 나서라는 건 아니야. 내게 생각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다도코로는 전화 테이블에서 메모지를 몇 장 집어왔다. 이걸 모두에게 한 장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범인은 여기에 흉기에 관한 설명을 적어서 사람들 눈에 띄일 만한 곳에 놓아두는 거지. 무슨 소린가 했더니 혼다가 다도쿠로의 말을 무시하는 듯이 고개를 옆으로 획 돌렸다. 생각해봐. 범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 우리는 사정을 알게 돼서 안심하고 범인은 자신을 드러낼 염려가 없고 말이야. 그건 너무 치졸해. 아마미야 교스케가 말했다. 그런 수를 쓰면 우리가 정식으로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할 수 없으니 도고 선생님이 굳이 이런 실험을 하는 의미도 사라지고 만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말이야. 다도쿠로 요시오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혼다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런 말이 나와? 무슨 뜻이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물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수상한 게임이 왠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
이게 정말 연극 연습인지 혹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연극 연습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도고 선생님이 굳이 우리를 모아놓고 뭘 한다는 건데. 아마미야까지 날선 목소리를 냈다. 단지 연극 연습일 뿐이라면 꽃병에 관해서 설명해봐. 교스케 너 설명할 수 있어? 혼다가 마치 싸울 것처럼 덤벼들었다. 이 영문 모를 사태에 누군가에게 한바탕 퍼붓고 싶은 심정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거잖아. 그러고서 아마미야는 혼다를 노려보았다. 아니면 뭔데? 연극 연습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그러자 혼다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후 벌떡 일어섰다. 그는 한동안 제자리를 서성거리다가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설명할 수 있어. 그렇고 말고 논리가 성립하니까. 너희들도 이미 눈치챘잖아. 그런데 입 밖에 내기가 두려운 거 아니야? 구가씨, 당신은 어떤가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지명된 나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닫은 채 혼다를 외면했다. 물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말하지. 혼다가 꿀꺽 침을 삼켰다. 이 살인극은 연극이 아니야. 우리가 연극이라고 생각할 뿐 죄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아. 범인은 원래 꽃병을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예상치 않게 피가 묻자 뒷마당에 버리고 대신 이 쪽지를 써서 쓰레기통에 넣은 거야. 요컨대 아스코도 유리에도 진짜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야. 말도 안 돼. 다도쿠로 요시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놀라서 녀석의 얼굴을 봤다. 핏기가 가신 얼굴에 입술까지 하였다. 그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가 말했다. 그 입 다물어.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그럴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 혼다 유이치가 그 자리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든지. 그만들 좀 해. 소리만 꽥꽥 지르면 다야? 주먹 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다카코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뭔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아마미야가 말했다. 뭔가 착오가 생겨서 흉기가 이중으로 사용될 것뿐이야.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침착하시기도 하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다도코로 요시우가 아마미야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진상을 아는 자의 여유인가? 아니야, 그런 거. 거짓말. 너는 알 텐데. 다도코로가 쓰러지듯이 팔을 뻗어 아마미야의 무릎을 잡았다. 말해봐. 유리에는 무사한 거지? 진짜 죽은 건 아니지? 그는 혼란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했다. 아마도 아마미야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듯한데 그렇다면 죽은 건이 아니라 죽인 건이라고 물어야 옳을 것이다. 왜 이래? 나는 범인이 아니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다도쿠로의 손을 뿌리쳤다. 버팀목을 놓친 꼴이 되어 바닥에 엎어진 다도쿠로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두드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썩 훌륭한 연기는 아니군 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면 주먹을 쳐드는 데서 동작을 멈춘 후 어금니를 악무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 편이 분노가 더 잘 표현된다. 이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줄곧 쓸데없는 궁리만 하는군. 이건 연극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야. 유리에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머릿속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헛도는 느낌이다. 일단 냉정을 되찾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한 후 아마미야는 자신도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지금으로서는 소도구인 흉기에서 모순이 드러난 데 지나지 않아. 혼다는 살인이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사체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봐. 하지만 달리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흥분한 탓인지 혼다가 산장 전체가 울릴 만한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야? 몰래 어딘가로 빼돌렸겠지.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면 안 돼. 사체를 처리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 아마미야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혼다는 꾹 담은 입술을 오른손으로 문질렀다. 그때였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맞아! 하고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움찔 놀라 그녀를 봤다. 뭐가? 아마미야가 물었다. 그 우물. 우물? 우물이 뭐 어쨌다는 거야? 다카코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 오래된 우물 있잖아요. 거기다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내가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와 동시에 혼다 유이치가 주방을 향해 뛰었다. 뒷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나가려는 듯했다. 나는 그를 뒤쫓았다. 당연히 나머지 3명도 우리를 따라왔다. 잠시 후 우리는 벽돌로 둘러싸인 낡은 우물을 에워쌌다. 구가씨, 이 우물 덮개가 어제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우물을 덮은 나무 판자를 가리키며 다카코가 울먹이는 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지못해 우물 덮개를 들여다봤다. 어제도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라서 덮개가 어떤 식으로 덮여 있었는지 기억할 리 없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나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러지 말고 어서 열어봐. 그래야 확실한 걸 알 수 있지. 혼다 유이치가 앞으로 나서더니 나무 판자 한 장을 드러냈다. 내가 그를 거들자 아마미야도 손을 내밀었다. 다카코가 겁이 나서 물러서 있는 건 이해하지만 다도쿠로가 멀뚱히 서 있는 데는 어이가 없었다. 나무 판자는 전부 합해 6장이었다. 그걸 모두 드러낸 후에도 우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깊이를 알 길 없는 불길한 어둠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카코, 손전등 좀. 혼다가 말했다. 어디 있는데? 어딘가 있을 거야, 비상용이. 그런 게 있었나? 나카니시 다카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산장으로 향했다. 나도 가볼게. 아마미야가 그녀를 뒤따랐다. 그들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던 내 눈에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탁구대가 또 눈에 들어왔다. 나는 다시금 생각했다. 저런 게 왜 저곳에 세워져 있을까? 다카코가 손전등을 찾아서 가져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돌멩이를 주워 우물 안에 던져보았다. 작은 돌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조금 큰 돌이라도 흐리터분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흙바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흙만 있다면. 그건 그런데 다도쿠로 요시오가 상반신을 기울여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틈을 타서 혼다가 내 귀에 입을 대고 수근거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알리바이는 당분간 비밀입니다. 아시죠?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도 혼다와 같았다. 우리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혼란에 빠질 게 분명했다. 혼다가 내게서 물러났을 때 아마미야 교스케와 나카니시 다카코가 돌아왔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손에 길쭉한 원통형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혼다가 그걸 받아들고 우물 속을 비춰보았다. 우리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이걸로는 어렵겠어. 잘 안 보여. 혼다가 혀를 찼다. 중간에 좁아지는 곳이 있어서 빛이 막히고 마는 것이다. 각도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제안에 따라 혼다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역시 빛은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 제기랄, 안 보여. 혼다가 손전등 스위치를 끄더니 한번 해볼래요?
하고 내게 불쑥 내밀었다. 장신의 팔독인 혼다가 못하는데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잠자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한 손으로 손전등을 빙빙 돌리던 혼다가 아마미야 교스케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마미야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어떻게 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애당초 이런 곳에 사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맞아, 그랬지. 대장, 어떻게 하지? 혼다가 다도코로 요시오의 의견을 물었지만 다도코로는 사고가 정지된 사람처럼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일단 우물 뚜껑을 원래대로 덮어주죠. 내 말에 혼다가 그게 좋겠어요. 라며 턱을 쑥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다. 6장의 나무 판자를 원래대로 얹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3번째 나무 판자를 얹었을 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빨간 실 같은 것이 판자 끝에 걸려 있었다. 이게 뭐지? 혼다도 그걸 본 듯했다. 나는 판자에서 그것을 떼어냈다. 빨간 털실이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건... 나카니시 다카코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혼다가 물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된 다카코는 마치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아스코의 스웨터실이야. 라운지, 오후 1시 반. 무거운 공기가 일동을 짓눌렀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연신 훌쩍거리고 다도코로 요시오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머지 남자 셋은 책상 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껴안은 채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만 좀 울어. 아직 사체가 우물에 버려졌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 아니, 아스코랑 유리가 살해되었는지 어떤지도 확실치 않다고. 아마미야 교스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카코에게 한 말이겠지만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듯했다. 그럼 그건 뭔데? 아스코의 스웨터실이 왜 우물 뚜껑에 걸려있냔 말이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나카니시 다카코는 아마미야를 노려보았다. 설득력 있는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지 아마미야는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구가 가즈유키가 입을 열었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없다느니 하는 건 범인이 종이에 남긴 말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 외부에서 침입한 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출입구가 전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외부인이라면 아스코가 혼자서 피아노를 치는지 마는지 어느 방에서 누가 자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범행 타이밍도 가늠하기 힘들었을 거야. 틀림없이 내부인의 범행이야. 혼다 유이치가 딱 잘라 말했다. 범인은 힘이 셀 거야. 다카코가 딸꾹질을 했다. 그렇잖아. 사체를 거기까지 옮겼으니 말이야.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 다들 알지?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지. 혼다 유이치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어째서? 두 사람이 살해된 장소가 레크레이션 룸이나 침실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산장 뒤로 꿰어내서 거기서 죽였을 수도 있잖아. 우물 속으로 밀어넣는 일 정도는 힘없는 여자라도 할 수 있다고. 더구나 다카코는 여자치고 체격이 좋은 편이고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적혀있는 그 종이는 정말 그럴싸한 트릭이라고 해야겠지. 현장이 레크레이션 룸과 침실이라고 믿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으니까. 혼다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아스코나 유리에가 살해당한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었다. 난 범인이 아니야. 손수건을 움켜쥐며 다카코가 소리쳤다. 왜 내가 그들을 죽이겠어.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스코나 유리에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카코가 고함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꼼짝하지 않던 다도코로 요시오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어디가? 아마미야 교스케가 물었다. 전화하러. 무슨 전화? 도고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그가 전화기 앞에 서서 수화기를 들었다. 안 돼. 혼다 유이치가 엉덩이를 들었지만 그러기 전에 구가 가지유키가 날쌔게 전화기 앞으로 몸을 날려 통화를 저지했다. 왜 이래요? 다도쿠로가 눈을 치켜떴다. 잠깐만요. 전화를 걸려면 우리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왜 그래야 하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아요. 뭐가 확실치 않아요? 증거가 있는데. 대장, 진정해. 혼다가 다도쿠로의 팔을 잡고 억지로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았다. 이리 돼! 혼다와 구가는 양쪽에서 다도쿠로의 팔을 잡고 마치 연행하듯이 그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전화를 못하게 막냐고! 두 사람의 손에서 풀려난 다도쿠로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아마미야 교스케가 입을 열었다. 희망? 무슨 희망? 어쩌면 이것도 대본일지 모른다는 희망. 혼다는 입으로는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머리 한구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이것 역시 도고 선생님이 짜놓은 대본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마미야는 서 있는 혼다를 올려보았다. 그렇지. 아니야. 혼다가 피식 웃으면서 눈썹 옆을 긁적거렸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 도고 선생님이잖아.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맞아. 피 묻은 흉기도 빨간 털실도 우리한테 발견될 것을 전제로 가져다 놓은 소도구인지도 몰라. 난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나카니시 다카코가 넋 놓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느새 눈물은 마른 듯했다. 만약 도구 선생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지? 그야 물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지. 아마미야가 대뜸 그렇게 대답했다. 아스코가 죽었을 때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든 결국 우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임하지도 않았잖아. 선생님은 그럴 걸 미리 알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추리극의 세계로 이끌려고 이런 장치를 해 놓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아마미야의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다도쿠로 요시오가 격렬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쩔 건데. 앞으로도 살인범과 몇 시간이나 같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내일이면 끝나. 어떻게든 내일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난 싫어. 전화할 거야. 다도쿠로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혼다가 그의 어깨를 위에서 꾹 눌렀다. 오디션이 물거품이 되고 말 텐데. 그 한마디는 효과가 있었다. 다도쿠로의 몸이 마치 스위치를 끄기라도 한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오디션, 그렇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아마미야가 나직이 말했다. 난들 왜 전화하고 싶지 않겠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데 말이야. 하지만 만약 이게 모두 선생님의 계획이라면 전화하는 순간 우리는 실격이야. 실격 당하고 싶지는 않아. 나카니시 다카코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나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가 가지유키가 말했다. 그렇군. 다도쿠로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미리 계획된 각본인지 그렇지 않은지 말이야. 그 물음에는 아마미야도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봐.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 다도쿠로가 대답을 재촉했다. 안타깝지만
혼다가 나섰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 굳이 말하라면 시체를 확인하는 것 정도겠지. 만일 시체가 발견된다면 연극 연습이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주저없이 전화해야 해. 선생님한테가 아니라 경찰에게 말이야. 하지만 우물 속에 안 보이니. 그러니까 혼다가 다도크로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아까 교수께도 말했다시피 일단 내일까지 버텨보자는 거야. 내일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다도크로 요시오가 답답해서 못 참겠다는 듯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고 신음했다. 그런 그를 시무룩하게 내려다보던 혼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실쭉 웃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실은 이 녀석이 범인이라면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 난 범인이 아니야.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쓸데없이 옥신각신하는 일은 그만두자. 그런데 그가 가즈유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도고 선생님의 계획이든 아니든 우리로서는 추리로 범인을 밝혀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혼다도 동의했다.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을 근거로 추리해야 할까요? 여전히 가사하라 씨의 사체는 레크레이션 룸에서, 모토무라 씨의 사체는 침실에서 발견되었다고 전제해야 할까요? 아니 그건... 혼다가 말을 멈추고 의견을 구하듯이 아마미야를 바라봤다. 이렇게 된 이상 그건 어렵지. 아마미야가 미간을 찡그리며 혀로 여러 번 입술을 축인 뒤 대답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추리의 재료로 사용해야 해. 피 묻은 꽃병이 발견되었고 아스코의 빨간 스웨터 털실이 우물 덮개에 걸려 있었어. 그리고 2사람이 사라졌다는 말이지. 혼다의 말에 아마미야가 암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모토무라 유리에가 실제로 죽었을 확률을 80%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딱히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다. 사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자라면 절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생리대가 떡하니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아마미야가 말했듯이 도고 신페이의 계략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할 만큼 경솔하지도 않다. 그러니 각오를 포함하여 80%라고 하는 것이다. 모토무라 유리에의 해맑은 눈동자, 고운 입술, 하얀 피부, 그런 것들이 뇌리에 끊임없이 떠오른다. 목소리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젯밤에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에 찾아가는 건데 그랬다고. 실은 그럴 생각도 배짱도 없었다는 건 까맣게 잊고 구석맞게 후회하기도 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도고 신페이의 각본에 따른 것이고 모토무라 유리에가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리라. 주저하거나 머리를 굴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이번 일로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복수할 것이다.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을 죽일 것인가? 아니다. 모토무라 유리에를 내게서 빼앗은 죄가 그 정도는 갚아지지 않는다. 죽음 이상의 보복을 생각해 둘 것이다. 일동의 흥분 상태가 다소 가라앉았을 무렵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다. 당번은 나와 혼다였다. 모토무라 유리에가 없으니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지만 그럴 의욕 또한 없었다. 나는 혼다와 의논해서 식료품 창고에서 컵라면을 5개 꺼내왔다. 우리가 할 일은 주전자 가득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 2개를 내려다보며 혼다 유이치가 물었다. 뭐가 말입니까? 현실 또는 연극,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추리할 재료가 많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연극이라면 상당히 공을 들인 것만은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혼다 유이치는 주방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기야, 그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 시도는 하고도 남죠. 혼다 씨도 도고 선생님을 안 지 오래되었습니까?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선생님에게 혼나는 일은 제가 담당이었어요. 한쪽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다. 끓는 물을 포트에 따르며 그가 또 물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범인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혼다도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내가 범인으로 점찍은 사람은 아마미야 교스케다. 딱히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그가 제일 수상했다. 그의 침울한 얼굴을 보고 있자면 범인의 면모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프로페셔널 연극인인 이들을 외관으로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 다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연극의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게 된다. 여기서 만약 아마미야가 범인이라면 관객이 달가워하지 않겠지 하고, 아마미야가 아니라면 다도쿠로 요시오인가? 아니면 나카니시 다카코인가? 모토무라 유리에를 사랑하는 다도쿠로 요시오는 충동적으로 전화하려고 했던 일만 봐도 제외해도 좋을 듯하다. 혼다와 내가 말렸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정말로 전화를 했을 것이다. 범인이 스스로 이 상황이 연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할 리 없다. 또한 만약 이 모든 일이 도고 신페이의 각본일 경우에도 전화를 한다는 것은 범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도고의 지시를 어기는 셈이 된다. 어느 쪽이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니지. 아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기세였지만 어차피 누가 말릴 거라고 예상했다면 그 정도 연기는 다도쿠로 요시오라도 가능할 것이다. 유리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눈속임을 위한 장치였을지 모른다. 나는 가벼운 두통을 느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저 알리바이 말인데요. 혼다 유이치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당분간은 이겁니다. 밝히는 타이밍은 내게 맡기세요. 좋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참으로 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번 말했으면 될 일이지. 다른 주전자에서도 삐삐 소리가 울렸다. 나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껐다. 변변찮은 메뉴지만 누구 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첫날 저녁에 스테이크를 요구했던 다도코로 요시오도 지금은 묵묵히 3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컵라면을 메뉴로 고르기를 잘했다 싶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각자 포장을 뜯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독이 들었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입을 꾹 다문 채 각기 자기 앞에 놓인 컵라면 뚜껑을 바라보았다. 5명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본다면 우습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할 것이다. 이윽고 3분이 지나자 각자 정해진 일을 시작하듯이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다들 식욕은 없어 보였지만 일단 먹기 시작하자 기계적으로 손과 입을 움직였다. 식사는 10분도 안 되어 끝났다. 맛이 있네 없네 하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만약 이 모든 일이 도고 신페이의 책략이라면 그 연출가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누구 하나 추리극의 등장인물에 몰입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다들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식당.
차라도 끓일까? 혼다 유이치가 찻잔 5개를 늘어놓은 후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나는 됐어. 왠지 피곤해서 차를 마시기도 귀찮다. 컵라면을 절반 이상 남긴 다도코로 요시오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의 지정석이 된 라운지의 긴 소파에 가서 누웠다. 그 무거운 동작이 그의 정신적 피로를 말해주는 듯했다. 나머지 셋은 혼다가 따라준 차를 말없이 마셨다. 마치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후루룩거리는 소리만 연달아 들렸다. 있지, 좀 물어봐도 될까? 더는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을 살짝 치켜뜨고 남자들을 봤다. 만약 진짜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거짓일까? 도고 선생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았다는 사실까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범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사칭한 편지를 써서 우리를 이 산장에 불러들인 거지. 혼다가 대답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도고 선생님의 편지를 갖고 있지 않겠네.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을 번쩍 떴다. 여러분, 다들 그 편지 가지고 왔지? 그럼 어디 내놔봐. 안 가진 사람이 범인이야.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말했지만 남자 셋은 반응이 시큰둥했다. 그들은 왠지 모르게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차만 마셨다. 아니, 왜 반응들이 없어? 묘안을 떠올렸다고 생각했던 나카니시 다카코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마 별 의미 없을 거야. 남자들을 대표해서 혼다가 대답했다. 왜? 생각해봐. 범인이 그 정도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아. 그 편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거잖아. 자기 몫으로 한 장 더 프린트하면 그만이라고. 나머지 둘도 같은 생각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코는 반격할 말이 떠오르지 않은지 잠시 입을 우물거리다가 조개 껍데기 마냥 꾹 다물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나중에 각자 가져오는 걸로 하자. 아마미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역시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다카코를 배려하느라고 한 말일 것이다. 잠시 또 침묵이 흘렀다. 혼다 유이치가 다시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채우자 나카니시 다카코가 일어서서 일동의 찻잔을 그 앞으로 밀어놓았다. 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구가 가즈유키가 입을 열었다. 나머지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태가 도고 선생님이 짠 각본이 아니라 실제 살인범이 계획한 일이라는 가정하에 그 계획을 처음부터 분석해봤습니다. 도고 선생님의 각본이라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석이라니 거참 거창하게 나오시네. 혼다가 빈정거리듯이 툭 내뱉었다. 그래서 알아낸 거라도 있어요? 네. 만약 이 일이 실제 살인범의 소행이라면 놀랄 만큼 교묘하게 계산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구가 가즈유키가 한숨 섞인 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면 곤란하죠.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아마미야 교스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범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을 모두 이 산장에 불러들인 다음 목표한 인물을 죽여야겠다고요. 그렇다면 범인이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야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일이었겠죠. 다카쿠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지에는 이런 단서가 있었어요.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늦거나 빠진 자는 실격이다. 이 3가지 단서 조항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인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고 선생님이 워낙 비밀주의자니까 그 정도 단서는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 취향이 꼭 이렇거든요. 취향이라는 말을 아마미야 교스케는 강조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 가설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목이 마른지 구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범인은 도고 선생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냄으로써 우리를 이 산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 여기에 도착한 우리가 도고 선생님이나 외부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도고 선생님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이 산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 셋째, 누군가 살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고 보니 문제가 많네. 혼다 유이치가 중얼거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묘안을 마련했어요. 그건 바로 우편으로 배달된 지시서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연극이 시작된다. 너희들은 등장인물이다.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역을 소화한다. 그야말로 도고 선생님다운 이 지시는 범인이 치밀하게 세운 책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죠. 두 번째 문제도 해결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말인데 범인은 가사라 아스코 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우물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고서 레크리에이션 룸에 가사라 씨가 살해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놓았어요. 우리는 그 쪽지를 읽고도 누구 하나 놀라거나 소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살인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도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책장에 꽂혀있던 몇 권의 추리소설이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도 범인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얘기구나. 나카니시 다카코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범인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가사라 아스코 씨가 살해당했을 때 우리는 함께 출입구를 조사했어요. 그때 출입구마다 지면이 온통 눈에 덮여 있다. 발자국은 없다. 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식을 시체를 숨긴 우물에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장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이 구가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구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 반대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혼다 씨가 예의 그 꽃병을 발견했던 일은 범인의 중대한 계산 착오로 봐야 합니다.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웃으면서 추리극을 즐기고 있었을 테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용의주도하네. 혼다 유이치가 입술을 깨물었다. 물론 이 상황이 선생님이 설계한 추리 게임이 아니었을 때의 이야기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구가 씨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살인범이 실제로 암약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바로 그 점까지 도고 선생님이 이미 내다본 건지도 모르잖아. 그럴지도 모르죠. 구가가 인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아마미야 씨가 말했듯이 사태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도고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범인의 계획 중 가장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추리 게임인지 아닌지 그 점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고 선생님께 연락할 수도, 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지시서의 마지막 한 문장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전화로 연락하거나 외부인과 접촉하면 즉시 오디션 합격을 취소한다는 그 한 문장 말입니다. 범인은 우리 배우들의 심리를 실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을 부릅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그녀의 서슬퍼런 태도에 구가는 약간 기가 눌리는 듯 했다. 어디까지나 실제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한 것뿐인데 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과했다고 해서 그의 주장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모순점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아쉽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혼다 유이치가 한숨 섞인 말을 꺼냈다. 구가 씨의 의견에서 반박할 구석을 못 찾겠어. 굳이 말하자면 도고 선생님은 구가 씨가 방금 한 말까지도 내다봤는지 모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도 연락하지 못할 것까지 범인이 예상하고 거기까지 말한 나카니시 다카코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두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툭툭 두드렸다. 아, 몰라. 생각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아마미야 교스케가 자포자기한 듯이 말했다. 구가 씨가 한 이야기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살인범이 계획한 일이라고 봐도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없어.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빠졌어. 아니, 눈치챘습니까? 구가가 물었다. 범인이 우리를 전부 이 산장으로 모은 이유요. 맞아요. 구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야 뻔하지 않나요? 이런 일을 벌이려고 그랬겠죠. 당연한 걸 모른다는 표정으로 혼다가 말했다. 이런 일이라니? 아마미야 교스케가 물었다. 그러니까 혼다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살인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게 목적이라면 구태여 우리를 모두 부를 필요가 없잖아. 아스코랑 유리에만 불러내면 됐을 텐데.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과연 그럴까? 한 극단에 소속된 동료니까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 게다가 굳이 동시에 불러낼 필요도 없지. 아니, 오히려 각각 따로 불러내는 편이 죽이기 수월할 텐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가 가지유키가 말했다. 하잘것없는 삼류 추리소설에서나 작가의 편의에 따라 등장인물을 한 곳에 모은 후 살인사건을 벌이죠. 실제로 사람을 죽일 생각이면서 경찰에는 잡히고 싶지 않을 경우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한정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건 범인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혼다가 입가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무엇보다 꼭 이런 곳이 아니라도 되잖아.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도쿄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카니시 다카코의 말에 구가 가지유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도 의문 중 하나예요. 왜 우리 모두인가? 왜 이런 장소인가? 아니죠. 모두를 불러 모으려면 이런 장소밖에 없지 않을까요? 도쿄에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집은 흔치 않으니까요. 혼다가 구가의 말에 이견을 내놓았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 나카니시 다카코가 비스듬히 아래쪽 허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범인으로서는 이 장소가 필요했을지도 몰라.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말이야. 죽이고 싶은 사람만 이곳으로 부르면 당사자들이 수상하게 여겼을 테지. 혼다 유이치가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는 오디션 합격자 전원을 부르면 설사 장소가 좀 괴이적더라도 크게 의문을 품지 않을 거야. 사실
우리도 그래서 왔잖아. 그건 그렇지만 살인하는데 장소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미야 교스케가 이번에도 이유를 제기했다. 이곳이 범인에게 추억이 어린 장소라면 나카니시 다카코가 감성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만한 이유로 이렇게 큰일을 벌인단 말이야? 얼토당토 않다는 듯이 아마미야 교스케가 고개를 내저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살인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 혼다 유이치의 말에 아마미야는 새삼 일동을 둘러봤다. 다들 이곳에 온 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곳과 관련된 일도 없을 텐데. 그 점 말인데요. 정말 생각나는 일이 전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더라도 극단과 관련한 일이라든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가 가즈유키의 요구에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다. 저마다 기억을 더듬고 있을 터였다. 떠오르지 않아. 역시 그런 기억은 없어. 혼다 유이치가 맨 먼저 두 손을 들었다. 그 말이 신호라도 되는 양 나머지 두 사람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한테만 그러지 말고 구가씨도 생각 좀 해봐요.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물론 자신은 범인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또 다르지만요. 나도 생각해봤지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노리쿠라에 온 것도 이번이 처음인걸요. 그렇다면 역시 범인으로서는 우리를 모두 이곳에 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건가? 나카니시 다카코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생각에 잠겼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아마미야 교스케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들고 그 속으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말했다. 역시 살인이 아니라는 뜻 아닐까? 아스코와 유리에를 죽이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건 미친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럴 만한 인간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혼다 유이치의 말투에는 아마미야의 지나친 낙관을 야유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아무래도 뭔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네 생각이 지나친 거야. 걱정 마. 전부 게임이니까. 도고 선생님이 꾸민 추리극이란 말이야. 그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서 범인이 공격하면 어쩌려고 그래. 나카니시 다카코가 헬쓱한 얼굴로 말했다. 믿어야지. 동료를 죽이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아마미야 교스케가 힘주어 말했지만 그의 간절한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나머지 멤버들은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듯 했다. 설명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돌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다도쿠로 요시오가 라운지 소파에서 부스스 몸을 일으키더니 식당에 있는 네 사람 쪽으로 돌아앉았다. 손을 베개 삼아 베고 엎드려 있었는지 이마에 손자국이 불그스름하게 남아있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다카코가 몸을 비틀어 돌아보며 물었다. 너희들이 방금 얘기했잖아. 왜 범인이 우리를 이런 곳에 불러 모았느냐고 말이야. 너는 설명할 수 있어? 혼다가 물었다. 물론이지. 간단해. 조금 전에 교수께도 말했잖아. 멤버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마미야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작 아마미야 자신은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하는 표정이었다. 모두가 침묵하자 다도쿠로는 냉소를 지었다. 벌써 잊었어? 이렇게 말했잖아. 아스코와 유리에를 죽이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아마미야 교스케가 놀란 듯이 몸을 살짝 뒤로 젖혔다. 동시에 구가 가즈유키는 고개를 끄덕했다. 다도코로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이유는 간단해. 범인은 아스코와 유리에만 죽이려고 이렇게 귀찮은 일을 꾸민 게 아니야. 우리를 전부 죽일 작정으로 이곳으로 부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나카니시 다카코가
소리를 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남자 셋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했는지 그다지 놀란 얼굴이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구가 가지유키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혼다 유이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설사 우리를 전부 죽일 계획이었다고 치자. 하지만 과연 범인에게 이런 방식이 유리할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순 없어. 범인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이었는지도 모르지. 다도쿠로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예를 들어 시간의 한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 범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 한 명씩 불러내서 죽이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전원을 모아놓고 한 명씩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지. 설마... 나카니시 타카코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은 다도쿠로 요시오의 얼굴도 결코 밝지만은 않았다. 아니, 우리를 전부 죽일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가 가지유키가 나섰다. 왜죠? 아마미야 교스케가 물었다. 그리고 다도쿠로는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발끈하는 표정을 지었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범인은 앞으로 한 명만 더 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만 더요? 무슨 근거로요? 아마미야가 물었다. 이제 밤이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 밤 말입니다. 첫날 밤에는 가사하라 아스코 씨가, 어젯밤에는 모토무라 유리에 씨가 살해되었죠. 범인은 밤에 행동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3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 범인의 목표가 3명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탄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불쑥 시야에 들어왔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럼 오늘 밤 누가 또 죽는다는 얘기네? 나카니시 타카코가 뒤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며 말했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비로 남겨둔 날일 수도 있죠.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순조롭게 살인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럴듯한 얘기군요. 구가 가지유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범인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일정을 끝내라는 지시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어요. 방금 구가 씨가 그 말을 내뱉었으니 범인이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그럴지도 모르죠. 구가 가지유키가 힐끔거리며 일동을 둘러봤다. 이 가운데 범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식하는 눈초리였다. 요컨대 구가 씨 말은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오늘 밤 한 명으로 끝이다. 즉 전원이 살해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아마미야 교스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뻐해야 하는 거야? 앞으로 한 명만 살해된다는 게? 나카니시 타카코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24시간, 한 사람당 6시간이군. 혼다가 무의미한 계산을 했다. 좀 빠듯한걸? 한꺼번에 독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몰라도. 불길한 소리 좀 하지 마. 뭘 먹기도 힘들어지겠어. 나카니시 타카코가 목 주위를 누르며 말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진작 그랬을 거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 그리고 가사라 아스코나 모토무라 유리에도 그 방법으로 함께 죽였겠지. 맞아. 다카코, 음식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는 범인이 우리를 모두 살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반론이 있나요? 구가가 다도쿠로 요시오에게 물었다. 다도쿠로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구가의 눈길을 피했다. 어쩌면 다도쿠로 역시 구가가 전원 살해설을 부정한 것에
내심 안도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아까 그 의문은 여전히 남는군. 아마미야가 일동을 둘러보며 말했다. 범인이 노리는 사람이 3명이라 해도 역시 도쿄에서 실행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잖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모은 점은 설명이 안 돼. 그럼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나카니시 다카코의 말에 이끌리듯이 모두가 구가를 바라본 것은 그가 가장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죠. 우리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범인으로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마미야가 물었다. 3박 4일이 지난 후 범인은 뭘 어쩔 작정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산장을 나서는 순간 도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가사하라 씨와 모토무라 씨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 테고 그러면 저 우물도 조사하게 될 겁니다. 만일 거기서 사체가 나오면 우리는 전원이 용의자로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범인이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도주할 계획일까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대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무대에 설 때의 버릇이 나오는지 후반으로 갈수록 구가의 말에 억양이 붙었다. 본인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는지 구가는 말을 마치고 나서 짐짓 헛기침을 한번 했다. 그것도 그렇네요.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마미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말하자면 사후 처리가 문제군요. 살인을 계획한 이상 반드시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을 텐데 말이죠. 조금 전에 거부당한 의견을 또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지만 다도쿠로 요시오가 짐짓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말했다. 범인이 우리를 모두를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가정하면 그런 일들은 간단히 설명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봐 대장. 혼다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모두를 살해한다는 소리는 그만 좀 하지 그래. 너도 죽고 싶은 거야? 난 그저 객관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희망적인 추측 따위는 배제하고 말이야. 객관적인 의견 좋아하시네.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닙니다, 혼다씨. 그 점에 관한 한 범인이 전원을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가정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고서 구가는 다도쿠로 요시오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했다. 그런 그의 동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도쿠로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나서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일시에 사라진다고 해도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겠지. 설사 우리를 찾아 나선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거야. 그러는 사이 범인은 도주한다는 말이군.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범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오디션 멤버 중 자신만 살아남으면 의심을 받을 게 뻔하니까.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아무도 몰래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할 거야. 얼마 전에 신문에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온 남자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가 사망한 후 내연애처가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이름도 호적도 죄다 가짜더래. 음지의 인생을 살았네. 나카니시 다카코가 유행가 가사 같은 말을 했다. 그런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구가 가지유키가 말했다. 우리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당연히 매스컴에서 보도하겠죠. 얼굴 사진도 공개할 테고요. 그런데도 범인이 계속 몸을 숨긴 채 나카니시 말 맞다나 음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숙소에 주인도 있는데 말이죠. 아! 하고 아마미야 교스케가 짧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래, 오다 씨라고 했었나? 그 사람이 우리 얼굴을 다 봤고 이름이 적힌 숙박보도 갖고 있잖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뉴스를 본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사체도 발견되겠지. 그런데 한 명이 없다면 당연히 그자를 범인으로 간주하고 지명 수배에 들어갈 거야.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긴 하겠죠. 하지만 범인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교묘히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더욱이. 나카니시 다카코와 혼다 유이치의 목소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의견이 2번이나 묵살당한 다도코로 요시오마저 별로 불만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번 토론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와서인지 아마미야 교스케도 찌푸렸던 인상을 폈다. 이 사태를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가정하니 이렇게나 많은 모순점이 드러나는군. 즉, 가설에 무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조금 전까지 무겁게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다. 살인 따위의 엄청난 사태가 자신들의 주위에서 일어날 리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때 나카니시 다카코가 중얼거렸다. 있잖아. 설마 범인도 죽을 작정은 아니겠지? 네? 구가 가즈유키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에게 주목했다. 다카코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계획을 완수한 후에 자신도 자살할 계획이었다면? 그럼 되딜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나카니시 다카코가 구가를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워서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은 듯 구가는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그리고 만약 범인이 죽을 작정이었다면 그녀가 입술을 한번 핥고 나서 말을 이었다. 너저분한 도쿄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골랐을 것 같아. 만일 이곳에 뭔가 추억이 있다면 더욱더. 나카니시 다카코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